자, 이제 439페이지입니다. 계약 해지해지 이쪽을 볼게요. 일단 전 시간은 다 하셨듯이 유효니까 해지하겠죠. 계약은 유효만 해지할 수 있고 무효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유효죠. 그래서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명의신탁 해지 못한다 그랬죠. 유효일 때만 해지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행위시로 소급하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요. 앞을 향해서 소멸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후에 해지합니까? 이런 일회성 계약은 해지합니다. 일회성. 해제해서 행위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가 돼요. 그게 소급표죠. 근데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1년 일했어요. 1년 후에 해지예요. 앞으로 그만두고 1년에 일한 걸 없앨 수 없죠. 앞으로 그만두겠죠. 해지합니다. 임대차 있어요. 부동산 임대차. 2년 후에 해지예요. 앞으로 그만 사는 거죠.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계약은 소급해서 해지해서 소급의 실효가 되고 계속적 계약은 앞으로 그만두는 거죠. 핸드폰 사용할 때 핸드폰 1년 사용했어요. 핸드폰. 해지예요. 앞으로 그만 사용하는 해지입니다. 앞으로 그만 사용하는 거. 장르 소급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건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임대차에서나 좀 나오고 우리는 해제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한번 계약하면 지켜야 돼요. 계약하면 지켜야겠죠. 이걸 없애려면 해지할 권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해제 그럼 일방적 해제입니다. 일방적 해제 이것이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이거와 비교하실 게 합의 해지가 있어요. 합의 해제 같은 말이 해제 계약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지할래 청약 그래 해지하자 합의 청약과 성납 합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 아까 합의 해제는 못한다는 거 나왔었죠. 비용이 수익을 탑시하면 비용받을 권리 확정되니까 그때는 합의로 해제 못한다 했었죠. 그렇죠. 단독행위 해제권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전 시간에서요. 전 시간에. 그럼 단독행위 해제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습니다. 다 단독행위예요. 약정해제란 해제할 사유를 미리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해제란 해제할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법에서는 해제 사유를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개를 정했습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약정해제란 해제할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거죠. 예를 들면 갑소의 토지를 우리 매수하는데 10층짜리 건물 여기 지은대요.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혹시 10층 허가가 안 나오면 매매계약 해제하기로 둘이 약속해뒀어요. 둘이. 그리고 매매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10층 허가가 안 나오네요. 갑은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약속 사유 발생했죠. 우리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갑은 원치 않더라도. 단독행위요. 단독행위. 약속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다음 누가 채무불이행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다 일방적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그럼 약정해제는 해지의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불이행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정해제는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냥 약정해제된 사유가 발생하니까 약속대로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죠? 분명히 두 개는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제가 아니라면 해제가 아닌 다른 모든 데서는 여기 약정, 합의, 계약, 특약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여기가 아니라면 해제가 아니라면 다 약정, 합의, 계약, 특약, 법률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해제에서만 이 말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이건 단독행위고 이건 계약이니까. 여기서만 다릅니다. 여기를 제외한 모든 데서는 약정, 합의, 특약, 약속, 법률행위, 계약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만 이 두 말이 다르다 비교하시면 돼요. 왜 그래요? 이건 단독행위고 이건 계약이니까. 자, 합의해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합의해제는 뭐든지 합의를 정해요. 합의대로. 뭐든지 합의대로. 갑과 을이 계약했거든요. 매매계약 체결했다. 갑이 오늘 밤에 가서 야 우리 아침에 한 계약 없앨까? 해제할까? 없앨까라고 청약해요. 아 나도 사실은 후회했어. 그래 없애자라고 승낙하면 의사를 취했죠. 그럼 합의에 따라 계약 없애는 게 합의해제입니다. 합의해제. 그럼 뭐든지 합의대로요. 뭐든지 합의대로. 이건 단독이 아닙니다. 뭐든지 합의대로요. 그래서 우리 계약할 때 갑한테 1,000만 원 미리 줬거든요. 근데 갑이 야 우리 해지할까? 그랬어요. 우리 그래 해지하자 그러면 갑은 1,000만 원 줄 때 이자 안 줍니다. 이자 주자고 합의 안 했으니까. 우리 이자를 받으려면 이래야 돼요. 갑이 야 우리 해지할까? 청약할 때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준 돈 돌려올 때 이자 10만 원만 주면 해지해 줄게 그랬어요. 갑이 오케이 하면 그때 이자 주는 겁니다. 합의였으면 이자 안 줘요. 그 다음 또 갑이 해지할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지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는데 너가 손해배상 20만 원 해주면 그래 해지해 줄게. 갑이 해주는데 오케이 한대요. 그때 손해배상 2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이자 내나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뭐든지 합의도 뭐든지 합의대로 뭐든지 합의대로. 그러니까 계약은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약속한 대로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공짜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계약자의 원칙. 어떤 계약하든 말든 자기들 맘이죠. 이건 뭐든지 합의로 해요. 합의. 뭐든지 합의로.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용어를 보셨죠? 그럼 이 약정해제나 합의해제는 이제 별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약속이나 합의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공부해요. 법정해제. 왜냐하면 해제할 사유를 법에 딱 두 개를 정해놨거든요. 이건 이 약속은 무한정 있어요. 수십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약정이나 합의는 수억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법정해제만 공부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면 다 법정해제요. 앞으로 그냥 해제 나오면 다 법정해제. 이건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돼요. 이 말. 이것도 반드시 이런 말을 써줘야 돼. 이런 말. 그냥 해제 그러면 다 법정해제를 말하니까. 그럼 법정해제 규정은 약정해제 쪽에도 적용돼요. 둘 다 단독행위니까 법정해제 규정이 약정해제 적용됩니다. 단 차이점은 이건 채무불이행이고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 법규정 중에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규정만 이쪽에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같은 거 적용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건 채무불이행에서만 나온 거니까. 그 다음 해제할 때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는 채무불이행 이행 지체사만 나온다느라 이건 채무불이행 아니죠. 이것은 그냥 약정사유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 같은 거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해제 규정은 약정해제 다 적용되는데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규정만 적용 안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이건 뭐든지 합의로 정하니까 법정해제 규정이 이쪽에 적용 안 됩니다. 이건 뭐든지 합의로 정하는 거예요. 단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에 적용돼요. 해제 3자 보호가 나오는데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합의 해제하더라도 합의 해제하기 전에 제3자가 있다면 이자 해야만 안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에 적용되고 다른 거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별하셨고 이제 법정해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걸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39페이지. 중간에 01번 해제 의의가 있죠? 그 네 줄 다 읽어보세요. 02번 약정해제권 발생이 있습니까?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에 이 경우 있어요? 이 경우 가로쳐 보세요. 최고를 요하지 않고 가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네 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네 줄. 네 줄 다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죄송합니다. 451페이지 가보시면 451. 거기 08번 해지와 구별 개념 있습니까? 1번 합의 해지 봐보세요. 자, 양거로 1번. 합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가로칩니다. 가로 민법 해제 무슨 해제요? 법정 해제. 해제에 관한 규정 가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가 합의 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이 없으며 또한 금전 반환을 더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이자는 모두 당사자가 합의하긴 나름이다. 합의였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양가로 2번은 5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신법 기피 혼난 나가리. 나가리는 말쓰기 없이 소유권 복귀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치면 이제 440페이지. 이제 이 두 가지 보셨죠? 이제부터 여기 법정해제만 공부합니다. 법정해제. 그럼 440페이지가 03번 법정해제권 써있죠? 여기만 공부해요. 밑에 1번 이행지체 있습니까? 그럼 자, 이행지체는 더 앞으로 이행할 가능성 있죠? 이건 더 이상 이행 불가능이죠? 그럼 여기는 해제하려면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하고 해제하고 이건 최고 없이 최고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이게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나눕니다. 자, 1번 이행지체 보세요.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행할 기회를 주는 거죠. 최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이때까지 최고 위하면 안 되겠죠. 이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이행 지체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 최고하고 그리고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법조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상당한 기간 정하랬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는 효력 없다. OX 뭐예요? 법조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기간을 아예 안 정했어요.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 없다. OX 뭡니까? OX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할 때는 꼭 기간 정해야 됩니까? 최고할 때 기간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조문에. 그럼 최고할 때 기간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물어본다 그랬죠? 기간 안 정해도 돼요? 기간 안 정해도 최고 효력이 있습니다. 법조문에 정하라고 그랬지만 기간 안 정해도 최고 효력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저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다면 최고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예를 들면 일주일이라고 해보세요. 일주일. 예를 들면 일주일이에요. 근데 해제할 때 5일을 최고하고 해제했다. 5일을 최고했대요. 5일. 그러면 상당한 기간보다 미달했죠.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단 상당한 기간 7일 지나야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처럼 아예 기간을 안 정하고 최고했어요.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단 상당한 기간 지나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이 어디서 있냐면 자, 법조 밑에 양가로 1번 기간 정한 최고 있습니까? 하단에 반가로 2번 상당한 기간 돼 있죠? 그 두 번째 줄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여기 5일밖에 안 돼요. 그 다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여기도 최고로서 효력은 발생하며 다만 상당한 기간 동그라미 여기 7일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기간 안 정해도 돼요. 여기 기간 안 정해도 최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죠? 다음 반가로 3번 최고를 이제 원래 유하는데 유하지 않는 경우 써있죠? 예, 동그라 1번이 이행 의사가 아예 없대요. 그때까지 최고할 필요 없겠죠? 갑과 을이 어떤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요. 근데 갑이 그러네. 나 그냥 이 계약한 거
이행 안 할 거야. 나 약속한 바 있는데 내 계약 이행 안 할 거야.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아파트 팔기로 했는데 나 그냥 안 팔 거야. 배째 그래 배째. 나 이행 못해.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채우할 필요 있을까요? 배째라 그러니까 바로 배째하겠죠? 그러죠? 즉시 해제하기 즉시. 이때는 을은 그냥 즉시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 그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 한 달 후에 돈 주고 등기하기로 했거든요. 한 달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인이라면 돈 보여주면서 해제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겠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내가 꼭 돈 주면서 해제하는 거 아니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란 1번에 A 있습니까? 지금 440페이지 제일 밑에요. A. 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동그라미 명백히 표시 동그라미.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로친다. 이행기 전이라도 괄호. 그 말이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말이고. 그리고 다음 가로칩니다. 최고 없이도 괄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 하나 써놓으세요. 이 말 없으니까.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그 말이었으니까 써놓으세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책에 이거 두 개만 있으니까 이 두 말을 써놓으면 다 같은 말이다 하시면 돼요. 다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이렇게 배째 그럼 빨리 배째하겠죠? 배째 그럼 빨리 배째해야 돼요. 근데 배 안 째고 있다가 갑이 이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처리했대요. 배 안 째니까 이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처리했다. 그럼 이 말 안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원상으로 왔죠.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는 최고하고 해줘야 돼요. 원상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B, 상단의 B. 다만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동원을 칩니다. 적법하게 처리했 동그라미. 그럼 원상태로 왔죠? 그럼 이제 최고하고 해줘야 된다. B 세 줄 다 읽어보세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약의 정기행위 이것도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정기행위가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게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 약정 등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즉 정기행위 이걸 정기행위랍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A라는 결혼식장 12시에 화환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12시에 화환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결혼 다 끝나고 1시에 화환을 가져왔네요.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이걸 정기행위. 결혼식 끝나고 가져오면 채우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가져가 그래야겠죠? 그냥 가져가. 그러죠? 채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채우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간 지나서 가져왔죠? 그럼 그냥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안 하면 해지 안 돼요. 그냥 나는 그 똑같은 예식장에 또 2시에 결혼이 있어서 이거 내가 그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져가라고 해지한다 해야 된다. 그러안 하면 해지는 안 돼요. 채고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책에 다시 즉 정기행위인 경우에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채고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책에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그게 작년 정답이에요. 좀 이따 기출문제 보면 되겠고. 양가로 2번 채고기간 내 불이행 또는 이행 미지 공약이죠. 양가로 3번 기타 이행 지체에 의한 법정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동그라미. 특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 밑 옆에 188 써있습니까? 그걸 각주라고 그러죠.
제일 밑에 188 각주가 있어요. 예컨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특약 동그라미, 특약 유무다. 항상 임의규정. 아무 약정이 없을 때 최고하는 거지. 우린 최고하지 말자. 특약하면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임의규정. 다음 그 바로 위에 2번 이행불능 있죠. 자, 546조. 채무자 책임인서 이행이 불능한테 채권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양괄호 1번 예컨대 있습니까? 거기 6줄 다 읽어보세요. 6줄 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가 똑같아요. 이행불능이면 즉시 최고 없이 이렇게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면.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고 우리 다시 병한테 이중매매. 그럼 병이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 버리죠.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죠. 이행불능. 그럼 을은 즉시 해지하겠죠. 최고 없이. 자기 반대 채무 제공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이행불능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양괄호 1번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와보시면 443. 이제 노란색 4번 기타. 그래서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부수적 의무 불이행 해제 있습니까? 밑에 한 줄만 밑줄. 종된 것부나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까지. 그러니까 해제는 주된 의무 불이행을 다는 겁니다. 종된 의무를 불이행하면 돈, 손해배상, 돈으로 청구하면 되지 해제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매매는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라 허가협력 의무 불이행하면 해제는 못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한 거지 해제는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4. 상대는 노란색 채고를 유하는 여부 써있죠. 그럼 박스의 오른쪽 칸 채고를 유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1번 이행지시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주를 표시했다 할 필요 없고 2번 정기행위 할 필요 없죠. 3번 이행불능 할 필요 없어요. 5번 약정해제 안 한다 그랬죠. 약정해제 여기 약정해제 채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했죠? 오늘 했어요. 이 시간에 지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증거를 못해요. 증거를. 7번 당사자의 채고배제 특약 동안에 특약하면 특약이 유효죠. 그 다음 밑에 04번 해제권 행사에서 밑에 543조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 밑에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있습니까? 이게 가끔 시험 지문에 나와요.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정답으로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자,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해제권의 불가분성 그랬습니까? 그럼 해제권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자, 이 X토지가 갑을 공유예요. 갑을 공유. 갑과 을이 병한테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도인이 공유자죠. 자, 그럼 이쪽에 해제권이 있대요. 해제권. 그럼 해제권이 있으면 갑도 해제한다 해야 되고 을도 해제한다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쪽에 해제권이 있다면 병은 갑한테도 해제한다. 을한테도 해제한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1항 547조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저는 일방만 수인이에요. 수인. 한쪽은 수인 아니죠?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다 해야 되고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쪽에 해제권이 있다면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쪽에 해제권이 있는데 갑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그럼 을 해제권도 소멸해야 할까요? 남아있을까요? 같이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2항 전후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 일에 소멸한 때 다른 당사에 대해서 소멸합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05번 해제 효과가 있죠? 자, 548조 봐보세요. 1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지한 때는 다음 가로 쳐보세요. 각 당사자 괄호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했다.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이 있습니까? 안 써있죠? 그래서 써보세요. 선의악이라고. 선의악의도 포함돼요. 선의악이 제3자 권리 해제 못한다. 악의도 보호돼요. 이게 해제의 3자 보호 규정입니다. 이항 전화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반납부터 이자를 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법정해제 공부하죠? 그럼 법정해제 출발점은 채무불이행이죠? 제가 이제 1억의 순서를 내볼게요. 법정해제 출발점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했는데 어느 일방이 채무불이행했습니다. 이행실체나 이행불능하면 그럼 상대방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지는 소급했다 그랬죠? 행인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집니다. 그럼 아직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겠죠? 상대방은 이행이라고 이행 청구 못하겠죠? 마치 무효처럼. 근데 이행했는데 해지했다면, 이행했는데 해지했다면 소급에 실효되니까 서로 다 되돌려야겠죠?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해지에서는 원상회복 의무합니다. 아까 법에서 했었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이란 계약하려면 둘이 만났겠죠? 만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단,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랬죠? 단 여기서 원상회복 하더라도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법에 선이 그런 말 없었죠? 그래서 악의도 포함돼요. 해지될지 알았대요. 그 사람도 보호됩니다. 그럼 원상회복할 때는 돈 받은 사람 돈 돌려줘야겠죠?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주는 날까지 무조건 이자까지도 다 반환해야 돼요. 원금과 이자 다 반환하고. 그럼 반대로 물건 돌려준 사람은 그동안에 물건을 내가 사용했겠죠. 그 사용이익도 물건과 사용이익, 과실도 물건과 함께 반환합니다. 물론 특약이 우선해요. 특약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임의규정이니까. 그리고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의 X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처리했습니다. 우리 갑한테 일단 중도금까지만 보냈어요. 근데 특이한 갑이 을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우리에게 점유까지 다 넘겼대요. 너가 사용하라고. 우리를 신뢰하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잔금을 줘야겠죠. 근데 이 을이 배우만 나가게 잔금 기일날 잔금을 안 줬습니다. 약속 어겼죠? 채무불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갑의 계약을 해제했어요. 소급에 실효가 되죠? 갑과 을은 서로 이행한 게 있죠. 서로 이행했잖아요. 을은 돈을 줬고 갑은 이런 걸 이행했고. 그럼 해제하면 원상회복해야겠죠. 다 되돌리는 겁니다. 그럼 을은 등기 말소해주고 점유한 거 반환하고 그동안 과실도 반환해야 돼요. 사용이. 갑은 중도금 을돈 줘야겠죠? 그럼 누가 잘못해서 해지했어요?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죠. 그럼 을 중도금 줄 때 이자도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금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어요. 그럼 갑 중도금 을돈 돌려줘야겠죠? 그동안 이자 줘야 안 줘요?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이 이자는 갑이 잘못해서 준 이자가 아닙니다. 갑은 지금까지 을돈을 호주머니 담고 다녔거든요. 을돈. 그 돈을 돌려줄 때는 당연히 이 법정이자가 연오픈이라고 있어요. 연오픈. 연오픈의 법정이자를 같이 주는 겁니다. 잘못해준 이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을돈 가지고 다녔으니까 을돈 돌려줄 때 이자 줘야겠죠? 이 빨간색이 다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 안 한 사람이든 이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법조문에 제가 각 당사자 가로쳤죠. 법조문에 거기에 채무불이행한 당사자 그랬습니까? 각 당사자 잘했든 잘못했든 이대로 원상회복 다 하는 거 원상회복. 잘했든 잘못했든 원상회복 다. 갑 억울하죠? 갑 억울하면 이걸로 청구해요. 갑은 을한테 별도로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갑 안 억울하죠? 을이 잘못했으니까 별도로 이걸 청구해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또 손해배상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닙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은 어디 따진다?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이걸 별도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 모두가 다 동시행이에요. 을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과 갑의 원상회복 이게 다 동시행 관계. 을은 4가지와 갑의 2가지가 다 동시행입니다. 같이 해야죠? 동시행. 책을 잠깐 450페이지 가보세요. 450페이지. 그 상단에 7번 해제와 동시행 있습니까? 자, 계약이 해제돼서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의무가 저기 빨간색들, 손해배상 의무가 저기 노란색 등 채무를 부담을 서로 동시한명고 있다가 동시한명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445페이지. 아까 548조 법조문 보셨죠? 그럼 1번 해제 효과 일반이 있습니까? 거기는 세 번째 줄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수령자는 반환해야 한다까지 읽으시면 되겠고, 양가로 2번 판례입니다.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유로한 상대방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상대방의 계약이 존속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더 하나 적읍니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동그라미.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 해제로 소멸됐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까지. 이 말이죠. 우리 채무불이행에서 갑이 해제했어요. 갑이 해제하고 나서 갑이 그래요. 야, 잔금 줘라고.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의무 위반한 당사자도 멍청한 놈 네가 해제했잖아라고 잔금 안 줘야겠죠? 주겠네. 안 줘야겠죠. 갑이 해제했는데 우리 뭐하러 돈 줘요? 급할래입니다. 급할래요? 안 줘야겠지 당연히. 그 다음 밑에 2번 원상회복 의무 있습니까? 자, 양가로 1번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물건 반환해야겠죠. 저 X부동산, X부동산 그대로 반환하겠죠. 그 다음 수령한 물건이 멸실훼손 소비하면 해지 당시 가액 반환 되겠죠. 저 집이 좀 부서졌을 때문에 그럼 고쳐줘야겠죠. 그 다음 가로 2번. 자, 밑줄에 보세요. 잘합니다.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아랫줄 제일 끝에 매도인은 반환을 매매대금에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해지의 경우에 법정이자를 부과한 것은 원상회복 동그라미. 원상회복에 담으며 반환 의무 이행 지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갑이 잘못해주는 게 아니죠. 다음 양가로 3번. 과실 취득한 경우 현존점을 묻지 않고 반환한다. 목적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이익 동그라미. 사용이익도 같이 반환합니다. 과실 사용이익 다 반환 물건 반환할 때. 다음에 446. 노란색 4번 해지와 물권 변동 있습니까? 양가로 1번은 다수질 읽어보세요. 했죠 아까. 심법 깊이 혼난 나가리 말쓰등기 없이 해제. 나가리 말쓰등기 없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449페이지 먼저 와보세요. 449. 중간에 노란색 6번 있습니까? 자, 해지와 손해배상이죠? 자, 아래에 두 줄만 밑줄. 채무불이행 이후로 계약 해지와 어울러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에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까지 원칙이다.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면 다 손해배상 이행이익입니다. 계약이 유효면 이행할 수 있었죠? 그럼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을 청구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시행까지 했죠? 그럼 이제 중간에 빼먹은 게 이겁니다.
이제 이것만 안 했어요. 아까 지금 이거 다 했죠, 원상회복? 지금 손해배상 했죠? 이제 중간에 이것만 안 했어요. 해지하면 소급에 실효돼서 원상회복하더라도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것만 안 했습니다. 나머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3자 보호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겁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447페이지. 이제 노란색 5번 제3자 보호 있죠? 거기만 하겠습니다. 다 있고 3자만 안 했으니까. 자, 해지하면 소급에 실효가 되죠. 그럼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원상회복하는데 그러더라도 제3자를 해야지 못한다. 그리고 선의악이 다 보호돼요. 제3자는. 그래서 해지하면 제3자는 악의도 보호됩니다. 자, 이와 유사한 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해지와 3자 보호. 자, 갑소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보냈어요.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점유까지 넘겼습니다. 그럼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해서 다음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 A를 만나서 저 X를 매매한 사건이 발생했고 매매의 계약. 우리 B를 만나서 돈을 빌렸대요. 을이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렸다. 또 다른 을은 이 X가 주택이었대요. 우리 C를 만나서 주택 임대차를 체결했다. 이런 사건들이 각각 있었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다 돈이 들어왔죠. 매매대금 들어왔고 빌린 돈 차용금 들어왔고 보증금 들어왔겠죠. 그럼 우리는 갑한테 잔금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지금 잔금 찾고 있는 겁니다. 중도금만 받았고 갑은 할 일 다 해줬어요. 갑은 현재 잔금 찾고만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이제 잔금을 안 줬네요. 여섯 번째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일곱 번째로 해지했다. 5월 1일 날 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때로 소급해서 실효가 돼요. 그럼 이때로 소급하니까 이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처럼 됩니다. 그럼 A, B, C는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는 자와 뭔가 관계를 맺었죠. 그러더라도 해제로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하니까 자 A, B, C는 봐보세요. 해제가 일곱 번째 해제되기 전에 관계 맺었죠. 해제되기 전에 해지당할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었죠. 그럼 이 A, B, C를 제3자로 보호된다는 식으로 법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A, B, C가 해제 3자로 보호될 것인가? 대부분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A, B, C는 현재 상태라서. 분명히 A, B, C는 해제되기 전이에요. 75019 4번이니까 해제되기 전에 해제될 행위로부터 뭔가 관계 맺었죠. 보호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해제의 3자는 다른 3자와 다르니까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칠판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5번이 없죠. 예? 5번이 없잖아요. 그러죠? 아 5번이 없는지 몰랐어요? 조신 거예요.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5번이 없잖아요. 아직도 모르시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얘들이 보호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매매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고 돈 빌렸으면 저당권이나 또는 가압류 이런 등기라도 했어야 돼요. 주택임대차 했으면 임차권 등기하거나 또는 주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어야 돼요. 이런 자만 해지의 3자로 보호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오늘 해제 당했어요. 오늘 기분 나빠요. 일단 친구하고 짜고 5월 3일 날 매매계약서를 써요. 5월 3일 날
내 매매 계약서에는 날짜를 4월 25일로 써놨어요. 사실은 이날 가짜로 매매했지만 계약서에는 해제되기 전에 계약한 것처럼 돼 있죠. 그럼 얘가 보호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지해삼자 보호되려면 해제되기 전에 이 빼도 박도 못할 이런 증거가 딱 있어요. 빼도 박도 증거. 얘들은 분명히 해제되기 전에 객관적 증거를 얻었죠. 이자만 법에서 보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얘가 보호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삼자와 달라요. 그러니까 해제3자, 여기서 해제3자는 등기라고. 해제3자는 앞사람 모의나마 등기, 나등기. 앞사람 등기, 나등기. 앞사람 등기, 등기 대신 대항요건. 얘는 분명히 5월 1일 전에 주민등록부에 뭡니까? 주민으로 돼 있었겠죠? 그래서 해제3자는 여기서 등기라고. 다른 삼자와 달라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했대요. 이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했다. 보호돼요, 안 돼요? 예, 보호 안 돼요. 채권은 등기 못하니까. 채권 등기 못하니까. 그래서 해제 3자 그러면 등기 외우시면 돼요. 등기. 외울 수 있겠죠? 등기. 근데 이제 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아까 가짜로 매매했죠, 가짜? 을과 T가 짰잖아요. 이번엔 진짜로 매매해요, 진짜로. 자, 이걸 이해됩니다. 봐보세요. 갑이 해제했죠? 그럼 을 등기, 말소 등기 없이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는 을을 소유자라고 믿을지 몰라요. 그래서 을이 D에게 8번째로 진짜로 매매했어요. 그리고 우리 등기 무효인데 등기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병이 선이에요. 태어나서 을 처음 봐서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럼 선이면 법이 대법원이 얘 보호해버립니다. 해제 3자로 보호된다. 보호해버립니다. 다시 갑이 계약 해제하면 당사자끼리는 이거 말소 등기 없이 갑이 소유권을 흡입하는데 빨리 말소해야겠죠? 말소하지 않고 있으니까 을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봐서 해제사실 몰라요. 그럼 대법원이 너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너를. 그래서 해제 전까지는 악이어도 다 보대요. 해제 후에 나온 사람은 선의만 부하는 겁니다. 이걸 수직선을 그려보면 제일 처음에 1번, 저기 동그란 1번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 왔죠. 7번 갑이 해제했습니다. 을 등기 아직 말소 안 했죠. 만약에 나중에 이때 을 등기 말소한다고 가정해보면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 전에 나온 제3자는 악이어도 보대요. 근데 해제 후에 나온 제3자는 선의, 해제를 몰랐던 선의만 보호됩니다. 선의만. 해제 후. 다 등기 한 사람. 다 앞사람 등기, 자기 등기 하는 사람만 보호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채권에 관계 맺으면 절대 보호 안 돼요. 그럼 자, 447페이지 보세요. 447페이지 노란색 5번 제3자 보호 되어 있죠? 가로 1번 원칙에 가로 열고 선악 불문 써보세요. 선악 불문. 그리고 밑에 1번 5줄 읽어보세요. 5줄.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이죠? 자, 이렇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동그라미, 등기 등 공시범을 갖춘 완전한 권리인 채권자 획득된다. 위 병이 만약에 1병이라고 보세요. 아까 반가로 1번 5줄 읽으시라 했죠? 거기 병이 나와요. 이해의 병 전에 1에 썼는데 다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절. 위 병이 목적물 인도받고 나아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해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2번 마찬가지로 미등기 무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잘 보세요. 무허가 건물 관리 등기요 대장이요? 대장 동그라미.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도 보호되는 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등기 안 했으니까. 반가로 2번. 갑의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을의 채권자로서 가압류한 자 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받는 자는 제3자로 보호된다. 모두 제3자 권리가 등기 동원합니다. 등기에 의해서 다음 페이지 공시되는 경우들이다. 그 다음 매수인 을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원합니다. 등기했죠? 가등기 마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돈 빌려줬죠? 돈 빌려 이 등기에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뭐 가등기 또는 전세권 등기 다 등기했죠? 얘들은 다 보호된단 말입니다. 등기했으니까 다 보호돼요. 그 다음 반가로 3번.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요건 동원함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되는 자에 해당한다. 가져기 예요. 대항요건 C. 다음 아래 5번. 반가로 5번 있습니까? 이자는 보호 안 돼요. 이자가 보호되면 우리 오늘부터 공부 그만해야 돼요. 갑소유 토지를 을과 토지 매매 계약체를 했습니다. 을이 아직 돈을 다 못 줬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건물 줬어요.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 보존 등기했어요. 그리고 병한테 건물을 팔았습니다. 병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우리 잔금을 못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제했어요. 해제했죠? 토지 매매.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우리는 토지 사용권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잖아요. 그럼 이 병은 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금액이었죠? 보호돼야 안 돼요, 병은. 병은 해제로 보호 안 됩니다. 병이 보호되려면 지금 토지 매매를 해제했죠? 토지를 샀어야 보호돼요. 병한테, 을한테. 토지를 샀어야지. 토지 매매를 해제하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아무 상관없죠. 그러죠?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철거해야 돼, 안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갑이 철거해 그러면 철거하겠죠. 병은 억울하면 을한테 매도인 남은 책임, 을가 책임이고 갑한테는 대응 못합니다. 철거해야 돼요. 해야겠죠? 만약 얘가 보호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던가요? 나대지만 눈에 띄면 무조건 매매계약 처리해요. 계약금 얼고. 그리고 얼른 건물 짓고 친구한테 가짜 짜고 팔아요. 그럼 보호되니까. 그럼 갑은 병한테 건물 철거 못하죠. 그럼 결국 내가 먹는 거죠. 내가 병 짜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겠죠? 그런 걸 법에서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철거해야겠죠? 보호 안 됩니다. 저게 보호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는 나대지 다 사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자 반가로 5번. 제3자는 계약 목적문이죠. 목적문에 관해서 권리를 체결한 줄 말하므로 토지 매매 계약이 매수인 대금 미지급을 해제된 경우에 그 토지에 시행된 건물 매수한 자는 보호 안 됩니다. 6번 계약이 합의해제 동그라미. 합의해제된 경우에 3자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3자 권리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2번은 해제 후 동그라미, 선의 동그라미. 아까 이 8번입니다. 되게 해제 후 나타나는 선의. 거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여섯째 줄 하계 소유권 취득한다까지 읽으시면 돼요. 선의병 보호된다. 이 사례니까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수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따라서 있죠? 그 다음 밑줄. 해지로 인한 소멸된 그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반가로 2번.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그 계약상에 다 채권 동그라미. 채권 양수 보호 안 되죠? 보호 안 돼요. 그 뒤에 뭐 겁나 그런 말 나와요. 채권 양수에서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나 그러니까 사선 딱 그러세요. 보호 안 돼요. 뭐만이 몰라도 채권이니까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선 뒤에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는 다시 채권 동그라미. 채권 그 자체를
압류, 가압류한자 다 보호 안 돼요. 왜 그래요? 채권에 등기 못하니까. 반가로 3번. 제3자 관련 계약 수익자는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민법 처음까지. 그랬죠? 그 다음에 450페이지. 이제 제일 아래 07번 계약 해지지 있죠? 그건 550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자인데 계약은 장래에 도납니다. 장래요 그랬죠? 장래에 소멸한다 그랬고 임대차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문제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457페이지 457 하단에 8번 문제 있습니까? 자 계약해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이 합의해지네요. 합의해지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을 검전해 그 받은 날부터 이자 부채 지급할 의무가 없죠. 합의 뭐든지 합의대로. 2번 계약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지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 해야 되죠. 3번 계약 해지로 인하여 양당사 부담 원상의 의무 동시에 하겠죠.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 없는 계약 아까 환 정기계약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최고할 필요가 없지. 해지한다 해야 됩니다. 없더라도 틀렸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5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채권. 다시 5번. 매매대금 채권 동그라미. 보호 안 돼요.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양수인이 채권 양수인은 해지로 권리를 침해하냐면 3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죠? 등기 못하니까. 9번까지 할게요. 9번. 계약 해지에 틀린 거죠? 1번 해치. 계약이 적부하게 해지한 후 차고 원인으로 그 계약 취소할 수 있다. 해치. 맞았죠? 2번 계약을 합의해제 동그라미. 합의해제인 경우에도 민법상 해지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 적용된다 그랬죠? 3번 매도인이 이행불능 동그라미. 그럼 즉시 해지할 수 있죠. 이행불능 이후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대금 변제 제공해야 한다. 틀렸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4번 아까 그거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신축해 건물을 매수한 자는 그 다음 무슨 계약 해제예요? 토지 매매 계약 해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3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이 3번이고 5번은 X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5번은 지금까지 20년 우리나라에 우리 시험 딱 한 번 나왔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면 5번이 뭔가 신기해서 쳐다보고 글 외운다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험은 나올 게 정해 있으니까 그 의지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치고 이제 내일은 문제 꼭 문제 안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이제 가져오세요. 특가하신 분들은.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